네, 이제 서양화의 마지막 네, 이제 서양화 작품의 마지막입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프레스코, 그리고 템페라, 유화까지 왔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접해봤을 수채화 작품입니다. 네, 이거는요, 수채화로 그린 작품인데요. 알베르트 듀러라고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그래서 이 독일의 화가가 그린 풀, 이거 수채화예요. 수채화는 여러분 재료 알죠? 수채화 물감이랑 물, 붓 이런 거. 이 수채화 물감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정말 똑같이 표현하지 않았나요? 풀이랑? 정말 잘 표현했죠? 다음, 이것도 듀러가 그린 토끼예요. 이 듀러는 수채화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토끼 털 보세요. 진짜 장난 아니죠? 진짜로 섬세하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유화 작품, 수채화 작품 모두 다 섬세한 표현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수채화 작품인데요. 이 듀러의 풀 그림을 보면요. 약간 신사임당 작품이 떠오르지 않았나요? 선생님은 살짝 신사임당 작품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자연을 그리는 화가들이 되게 많았죠. 대표적으로 홍세섭이라는 작가의 까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까치를 보면 정말 그쵸? 털을 보면 털 한 올 한 올 정말 눈도 그렇고 정말 까치처럼 잘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채색화 기법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자연을 많이 묘사했다면 서양에서는 이런 수채화 기법을 통해서 또 이런 자연을 많이 묘사했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전통 작품들, 우리나라 전통 작품들과 서양의 이 작품들을 만나봤어요. 비교해보니까 좀 특징이 보이나요? 우리나라는 주로 먹이나, 그쵸? 먹물을 주로 많이 활용을 했고요. 또 뭔가 좀 단순한 느낌이 많이 들죠. 약간 여백의 미라 그래서 여백도 많고 좀 표현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느낌이라면 서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색깔도 좀 꽉꽉 채우고 화려하고 또 기독교 관련 작품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차이점이 분명하다면 현대에는 어떨까요? 현대에는 이 전통 미술이랑 이 서양 미술을 합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요. 네, 이게 우리나라 서도호 작가의 집 속의 집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이제 그림은 아니고 건축 작품이죠. 조각, 건축 쪽에 해당해요. 보면은 여기는 약간 서양의 집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쵸? 겉에는. 근데 안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 한옥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서양의 전통 가옥과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을 합치는 이렇게 뭔가 합치는 느낌의 작품을 요즘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서도 작가의 그 작품인데요. 설치 미술인데요. 보면은 여기도 서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물에 우리나라 전통 가옥이 이렇게 콕 박혀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서양의 이 모습과 우리나라 전통의 모습을 이렇게 합치려고 하는, 융합하려고 하는 이런 작품들이 현대에서는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을 하나 살펴볼게요. 바로 이렇게 손동현이라는 우리나라 작가예요. 슈렉을 그렸는데요. 작품의 주제는 되게 서양적이죠. 슈렉은 그 미국에서 만든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림을 우리나라 채색화 기법을 활용했죠. 그쵸? 그래서 뭔가 이런 종이 재질, 이거 우리나라 미술, 전통 미술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 재질, 색깔도 연하고, 그쵸? 막 진한 게 아니라 연한 색, 그래서 채색화 기법을 활용했네요. 이것도요. 보면 슈퍼맨이랑 배트맨, 여기에 한자도 약간 우리나라 느낌 많이 나죠? 전각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전각, 우리나라 전통 전각.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채색화 기법을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도 뭔가 우리나라 전통 작품을 그렸던 화선지 느낌이 많이 나죠? 근데 작품에 들어가 있는 주제는 매우 서양적이죠. 배트맨, 슈퍼맨은 서양의 영웅이잖아요. 네, 이거 김홍도의 씨름이에요. 이것도 손동현 그 똑같은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씨름, 김홍도의 씨름, 우리나라 전통 작품이죠. 이 김홍도의 씨름에 어떤 캐릭터를 넣었죠?
이거 외계인이잖아요. 이티인가요? 외계인 캐릭터를 넣었죠. 이게 외계인들끼리 싸우는 느낌으로. 약간 우리나라 전통 작품의 서양의 주제를 이렇게 합친 작품이죠. 이거는요. 네, 이거는요. 프랑스의 왕이에요. 프랑스의 왕 누구였죠? 나폴레옹. 나폴레옹과 우리나라 태조 이성계예요. 이 왕을 그린 그림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왕도 뭔가 서양은 조금 더 동적이고 되게 좀 진취적인 모습으로 그린다면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렇게 얌전, 차분, 근엄, 이런 느낌, 진지한 이런 느낌으로 그리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손동현이라는 작가가 어떻게 재미나게 이 차이점을 그려냈는지 볼게요. 짜잔, 이렇게. 이 왕이 주로 앉는 의자예요. 이 왕이 주로 앉는 의자. 우리 이성계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었듯이 이런 거, 의자. 이런 의자를 딱 앉혀놓고 누구를 앉혔죠? 마이클 잭슨. 미국의 유명한 가수죠. 마이클 잭슨 이렇게 딱 앉혀놨어요. 근데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있네요. 엄숙하고 막 진지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좀 이렇게 서양스러운 느낌이 들죠? 근데 어때요? 의자는 우리나라 전통 의자, 왕이 앉는 의자에 앉혀놨죠. 그래서 이 손동현 작가의 작품을 전시해 놓은 미술관을 가면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 보면 뭔가 조선의 왕을 모아놓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작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마이클 잭슨인 거죠. 이런 식으로 서양의 주제와 동양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합친 거죠. 이것도 병풍,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주로 많이 그렸던 병풍이에요. 병풍에 들어가 있는 그림의 주제는 굉장히 현대스럽죠. 약간 좀 이거 선생님은 캐릭터를 잘 모르겠는데 이런 캐릭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작품처럼 이렇게 해놓고 전각도 딱 해놨죠. 그래서 뭔가 서양과 우리나라 전통 작품을 그냥 이렇게 믹스시킨 섞은 느낌이 드는 작품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표현 활동은요. 이런 손동현이나 서도호 작가처럼 서양의 작품과 또 우리나라 전통 작품을 합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특징과 느낌을 모두 담은 작품 하나를 여러분이 그려보는데요. 준비물은 A4 도화지, 색칠 도구,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뭔가 채색화, 우리나라 전통 미술을 그리는 방법에다가 서양의 주제를 가져와도 좋고요. 또는 우리나라 주제인데 서양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활용해도 좋겠죠. 그래서 서양의 느낌이 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전통 미술과 서양 미술, 우리 서도호, 손동현처럼 그런 작품을 하나 완성해 보는 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다 완성한 친구들은